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인 정재엽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올해 카이에서 발표 예정인 Understanding User Behavior in Window Selection Using Dragging for Multiple Target 이라는 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상 선택은 전통적인 GUI에서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실시간 전략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여러 유닛의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다수 유닛을 동시에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마우스를 활용한 드래그 동작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게임 외에도 태블릿의 필기 앱이랑 비슷한 이런 앱에서도 사용자가 손으로 쓴 텍스트의 여러 부분을 선택해서 색상, 크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기타 수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메커니즘은 창 선택, 연속 클릭 혹은 라쏘를 비롯한 좀 전통적인 GUI의 기본 동작에 좀 기반을 합니다. 먼저 창 선택은 다수의 항목을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이고, 추가로 연속 클릭은 특히 연속 클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여러 개의 폴더나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마우스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펜 베이스드 인터페이스에서 정밀하고 부드러운 선택 능력이 요구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메뉴 배치나 게임 등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더욱 향상시키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 작업에서 사용자 행동 및 성능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속 클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피치 로우를 기반으로 잘 모델링 된다는 걸 확인했고, 또 다르게 라쏘 선택은 아코짜이가 제안한 스티어링 법칙을 따른다는 게 이미 기존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제 이전 연구에서 현재까지 창 선택, 윈도우 셀렉션을 모델링하려는 시도는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가장 가까운 기존 연구가 이제 드래깅 동작을 모델링한 것이었는데, 이 초기 연구들은 텍스트 기반 디자인 요소, 텍스트의 폭, 높이, 텍스트 길이 같은 게 드래깅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를 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나의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포인팅과 드래깅 오퍼레이션을 비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논문들의 핵심 발견은 피츠로우가 실험 설정 내에서 드래깅의 그 완료 시간을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텍스트 선택 작업에 좀 한정되어 있고, 또한 실제 GUI 환경에서의 자연스러운 사용자 행동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제 GUI에서는 다양한 설계 변수가 사용자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상화된 표현에서 보면 해당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다양한 디스트랙터, 방해 요소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선택하는 대상의 수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또 다른 요소를 보면 또 레이아웃 같은 것도 매우 다양하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대상의 폭, 대상 간의 간격, 그리고 대상의 수, 대상이 어떤 레이아웃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의 몇 가지 주요 설계 변수를 고려해서 윈도우 셀렉션을 분석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특히 그리드 아이콘 레이아웃과 같은 실제 GUI 디자인 요소를 고려해서 윈도우 셀렉션에서의 사용자 행동과 성능을 조사합니다. 초기 가설은 윈도우 셀렉션 행동이 포인팅 혹은 크로싱, 스티어링 등 기존의 GUI 오퍼레이션 메커니즘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고, 또한 그 해당 논문에서 정의한 GUI 변수에 따라서 사용자 행동이 변화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문은 이 가설을 검증하려고 총 3개의 사용자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사용자 연구인 파일럿 스터디에서는 다양한 GUI 변수에 따른 사용자 행동 변화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여러 개의 타겟을 윈도우 셀렉션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윈도우 셀렉션을 생성하는 기준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왼쪽 그림과 같이 오버랩, 즉 타겟과 이 창이 겹치기만 하면 선택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드 레이아웃 대상의 타겟에 대해서 다양한 설계 변수를 포함해서 이러한 실용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요. 사용자들은 왼쪽에 보이는 시작 버튼을 누른 후에 다수의 대상을 포함하는 선택창을 만들기 위해서 이동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선택 동작을 완료했습니다. 결과로는 완료 시간 측면에서 대상 간의 간격, 인터벌이 이동 시간과 드래깅 시간에 굉장히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걸로 보였고, 또한 대상의 수가 늘어날수록 완료 시간이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간격이 작을 때는 실험 참가자들이 좁은 경로폭에서 스티어링하는 효과와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반대로 간격이 많이 넓으면 그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넓은 간격을 가진 터널을 이동하는 것 같은 스티어링 효과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의 수가 늘어날수록 당연하게도 이동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는 펄링 레이트, 낙하율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가자들이 윈도우 셀렉션을 하기 위해서 커서를 해제할 때 종료하는 지점이 타겟 내부냐 외부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 결과로는 대상의 크기가 클 때는 많은 해제 지점이 이제 대상 내부에 위치해서 펄링 레이트가 높아졌고, 이러한 결과는 피치로우에 따른 난이도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와 반면으로 간격이 작을 때는 사람들의 펄링 레이트가 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오차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히 움직여서 차라리 타겟 내부를 선택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윈도우 셀렉션에서 사용자 행동이 기존의 베이직 오퍼레이션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일부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간격이 작을수록 완료 시간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참가자들이 여러 디스트랙터 요소와 중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인 걸 뜻하고, 그 반대로 대상의 폭이 클 때, 타겟 크기가 클 때는 펄링 레이트가 증가했는데, 이거는 참가자들이 대상을 포함한 위치에서 커서를 해제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펄링 레이트가 작은 W일 때 감소하는 것은 참가자들이 크러싱 행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동작에 대한 증거는 어느 정도 확실하지만, 크러싱과 포인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셀렉션에서 사용자 행동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하려고 설계 변수 범위를 확장하고 참가자 수를 더 늘려서 두 번째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3, 5, 6, 10, 15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이는 그리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료 시간과 같은 결과에는 앞선 파일럿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보이고 있고요. 하나 확인해 볼 만한 것은 n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우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걸 확인했는데, n이 5일 때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6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2 곱하기 3의 배열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개의 타겟이 쭉 나열되어 있는 5의 크기보다는 그 이동 거리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6보다 5가 조금 더 오래 걸린 걸 알 수 있습니다.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거의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여전히 포인팅과 크로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힘들어서 추가적으로 스피드 프로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스티어링과 관련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즉 타겟 간의 간격이 커질수록 이 스티어링에 대한 행동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정확히 발견한 것은 바로 포인팅 액션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타겟이 우리가 릴리징 액션을 할 때 속도가 조금씩 감소되다가 끝에적으로 조금 속도 프로필 간의 기울기가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러냐면, 포인팅 액션 할 때 먼저 우리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이후에 그 타겟의 엔드 포인트를 조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 때문에 그 마지막에 속도가 좀 감소하는 거고요. 이러한 행동은 크로싱 액션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검증하려고 기존의 사용자 이동 모델로 나와 있는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 사용한 모델은 총 볼리스틱, 포인팅, 스티어링, 그리고 타겟티드 스티어링 모델 4가지입니다. 보면 윈도우 셀렉션은 포인팅이랑 스티어링 계열의 모델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모델링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특히 가장 높은 피팅 리저트를 보인 게 바로 타겟티드 스티어링인데, 이 타겟티드 스티어링이 왜 윈도우 셀렉션과 비슷하냐면, 먼저 처음에 사용자는 클릭 액션을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그 이후에 드래깅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동을 진행을 하고요. 드래깅 액션은. 최종적으로 특정한 위치, 사전에 이 이터널 스테이트에서 결정을 한 부분에서 릴리징을 만들어내고요. 이러한 행동이 바로 타겟티드 스티어링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피팅을 각 파라미터별로 한 결과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좀 흥미로운 결과만 가져와 봤고요. 일단 볼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i가 작을 때는 굉장히 낮은 피팅 결과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i가 커질수록 피팅 결과가 점점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말은 대상 간의 간격이 넓을수록 사용자들이 굉장히 낮은 난이도로 여겼다. 그래서 볼리스틱으로도 충분히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스티어링이랑 포인팅이랑 볼리스틱 모델을 결합해서 드래깅 타임, 그리고 윈도우 셀렉션에서 드래깅 타임, 그리고 무브먼트 타임을 다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리파인드 앤 드래깅 타임 모델이 더 향상된 피팅 리저트를 보여줬고요. 앞에 있는 모델보다. 그리고 리파인드 앤 무브먼트 타임 모델이 굉장히 좋은 피팅 리저트를 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좀 제안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리자면, 스피드 프로필을 기반으로 하면 우리가 사용자가 포인팅 액션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쯤에 스피드가 조금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타겟이 그리드 형태로 배열된 그 레이아웃에서
사용자가 릴리즈를 하기 위해서 마우스 커서 속도를 조금 줄일 때 그 속도가 줄여지는 거를 기반으로 이 적응형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그 레이아웃을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꽤나 단순하게 정리를 해서 디테일이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